세상을 연결하는 뉴스브리지입니다. K-팝이 단순한 소비 상품을 넘어서 이제 교육 매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K-팝의 인기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배우기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교육 한류의 가능성도 열리고 있는데요. 동아방송예술대학 심희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K-팝과 K-드라마의 위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K-컬처의 위상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에 그 K-팝 시장에는 겹경사 소식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우선 이제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 최초로 영국 공연의 성지로 불리는 웸블리 스타디움에 드디어 입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고요. 두 번째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이 이제 한국 가수가 부르는 곡으로 최초로 미 빌보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동반 석권의 대기록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K컬처는 장르와 플랫폼을 넘어서 우리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라인업이 계속 가동되는 원자로 같은 성장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K-팝에서는 계속 꾸준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네. 지금 K-팝의 성공이 이제 K컬처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인데 이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해리포터를 비롯해서 영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부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영토 개념은 이 물리적인 육지, 공간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문화 영토, 디지털 영토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제 변화되는 문화 영토 속에서 K컬처는 해가 지지 않는 고부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가 지지 않는 고부가가치 산업. 이렇게 문화 영토가 넓어지면서 또 자연스럽게 해외에서 우리 한국어를 배우려는 팬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교육 한류의 가능성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열풍 지금 엄청나잖아요. 네. 저희가 예전에 이제 팝송으로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때처럼 이제 글로벌 팬들도 이제는 K-팝의 가사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자막 없이 K-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이 이제 K-팝과 함께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세계인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정부의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 88개국 256개소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차원을 넘어서서 K컬처의 전초기지 또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랑방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K-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춤인데 네. 해외 팬들이 이 춤을 배우기 위해서 K-팝 아카데미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해외 팬들이 K-팝을 듣고 즐기는 소비자 위치였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는 그런 어떤 학습자 위치로 좀 전환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심에 K-팝 아카데미가 있는데 우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으로 초청하는 인바운드 방식이 있고 또 우리가 해외에 직접 나가서 교육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이 있는데 지난주에 전북에서 세계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K-팝 아카데미 국내에 열렸거든요.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고 또 해외에서도 지난달에 미국과 나이지리아에서도 K-팝 아카데미가 열려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보수적인 중동 지역에서도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K-팝 아카데미가 중동 지역 사상 최초로 열린다고 합니다. 주 아랍에미레이트 한국문화원과 동아방송예술대학이 공동으로 다음 주 아부다비에서 이제 중동 최초로 K-팝 아카데미를 이제 개최를 하는데 현재 기대가 굉장히 큰 만큼 K-팝 보컬이라든지 댄스,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 이런 이제 전문 과정들 또 시스템 이런 K-팝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은 정말 보수적인 지역이 많은데 여기서도 K-팝 아카데미가 열릴 정도라니 그만큼 위상이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 한류의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화 보급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K-팝의 가장 큰 성공 배경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2차 창작의 힘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부다비 K-팝 아카데미는 그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팬들과 만들어가고 팬들 스스로 홍보 요원이 될 수 있는 팬슈머로서의 역할, 그것이 교육 한류로서의 가능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흐름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려면 정부 차원에서도 좀 세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정부의 역할은 이제 민관의 시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체부는 세종학당, 뭐 한국문화원을 통해서 K-컬처의 저변을 확대한다면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오디션 또 K-팝 현지화를 통해서 한류 영토를 확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두 개의 흐름을 하나의 큰 판으로 묶어서 가는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문화 정책을 국가가 직접 이끌고 하는 약간 탑다운 방식이면 우리는 민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티브를 주는 그런 버튼업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관의 어떤 시너지 또 정부 부처 간에도 이런 협력할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문체부가 좀 더 힘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민관의 시너지를 위해서 문체부의 위상과 역할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한국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문화 외교에서 외교 문화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 외교하면 뭔가 외교의 수단으로 문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제는 문화가 본질이 되는 외교 문화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그 본질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돌이켜보면 지난 정부에서 그 질 바이든 여사가 그 백악관으로 블랙핑크를 초청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외교 우선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무산이 돼서 좀 아쉬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이제 문화가 다른 분야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 힘을 가지고 타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K컬처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문화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이 현재 팬들과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교육 한류가 또 K컬처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